러시아군이 1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에 직면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대굴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가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영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면서 지난 12일에도 탱크 40여 대와 1000여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 도네츠크 지역의 솔리다르에 최소 26차례 이상의 공격을 퍼부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바흐무트에서도 러시아군이 연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잃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의한 공격으로 최전선에서 약 1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러시아의 보급창과 지휘부를 파괴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공격은 바흐무트에서의 총공세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은 러시아군에겐 악몽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번 일을 기점으로 러시아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루안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말하는 소위 특수군사작전의 중요한 허브로 전쟁 발발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루안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공격 사거리를 가지고 있던 이 하이마스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시간으로 13일 우크라이나의 총공세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남쪽의 러시아 전선을 돌파한 후에 러시아군을 계속 격파하면서 북쪽과 남쪽의 러시아군 측면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전략적 중요성은 별로 없지만 러시아가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징적 지역으로 바흐무트를 수성해 왔음에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한다는 것은 푸틴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해서 바그너 그룹의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그동안 바그너 그룹이 지배하고 있었던 바흐무트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부는 바흐무트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크렘린궁이 이 바흐무트에서의 러시아군이 후퇴했다는 것을 부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렇게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잇따라 대굴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들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지대공 방공체계인 패트리엇을 파괴하려다가 도리어 요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지난주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발사해서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를 타격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엇 미사일로 킨자를 요격하면서 대치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킨자를 격추를 위해서 이 패트리엇 미사일 여러 발이 다양한 각도에서 발사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패트리엇 사용법에 능숙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하나, 독일에서 하나를 받아서 최소 2개의 패트리엇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킨자는 전투기에 실려서 공중에서 발사된 뒤에 자체 추진체의 힘을 받아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표적을 때리는 순항 미사일인데요. 이 러시아의 푸틴은 세계 어떤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지난 4일에 이어서 연거푸 두 번째 격추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지난 첫 번째 킨자 요격은 미 국방부에서도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패트리엇이 러시아군의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 오히려 대치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 푸틴의 러시아가 받는 수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또 다른 굴욕도 당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2대와 군 수송 헬리콥터 2대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3일 이날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인접한 러시아 브란스크 지역에 수호이 35, 또 수호이 34 전투기 각 한 대와 Mi-8 헬기 2대가 추락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군 항공전력의 최대 손실로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은 무기로 러시아 전투기와 헬기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여러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추락했고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인근 벨고로드시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응급구조당국이 엔진 화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라고 보도했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스팅어 미사일로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저공 비행체 공격에 유용한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제공을 했고요. 폴란드와 영국 등도 비슷한 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숲에 떨어진 잔해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군 전문가들은 이 추락으로 러시아군 승무원 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군사적 대반격을 위한 조치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장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NN은 다른 기사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권 조성 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권 조성 작전은 적의 무기고와 지휘소, 기관 및 포병 전력 등을 타격해가지고 지상군 진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연합작전 등을 앞두고 취해지는 표준 전술이다. 이렇게 CNN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하르키우주를 수복하고 남부 헤르손주의 주도 헤르손시를 탈환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공습 등으로 전장 여건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계획한 공세가 본격화할 때까지 이런 여건 조성 작전이 며칠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안스크라든지 바흐무트 그리고 남부의 크림반도 등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여건 조성 작전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대공세도 곧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반격 작전에 나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재 가진 것으로도 진격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많은 인명을 잃을 수 있다.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에 반격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이 제공한 무기와 군사장비를 사용하도록 훈련받고 있다 그러면서 무기와 군사장비 외에도 우리 군인들을 위한 훈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끝나고 있다. 우리는 최첨단 시스템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전 러시아 사령관으로 지금은 군사블로거로 변신한 이고르 키르키는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남부의 자포리자 지역과 루안스크 공격이 줄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내친 김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벨고로드, 크루스크, 브리안스크 등의 러시아 본토 일부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키르키의 예견이 만약에 사실화된다면 러시아 본토가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는 점에서 초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푸틴에게 치욕과 굴욕을 동시에 안겨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